스카이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저는 스카이차의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카이차가 몇 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은 차가 몇 대나 있고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통계 자료를 보면 네이버에서 자동차 등록 자료 통계를 치고 첫 번째 클릭해서 이 관련 파일 이걸 누르면 쫙 뜹니다. 스카이 그러니까 고소 작업차는 2001년부터 통계가 잡혔어요. 그러니까 99년, 2000년도에는 별도로 분류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2001년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이제 탭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 둘, 세 번째 거 보면 이 자가용이라고 나오죠. 사장님들은 영업용이니까 이게 우리 통계는 아닙니다. 쭉 내리면 여기 특수 작업의 고소 작업차가 나오죠. 옆으로 넘기면은 전국에 1250대. 2001년엔 영업용 말고 자가용이 1250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은 영업용은 몇 대인가? 바로 옆에 이제 네 번째 탭을 누르면은 이렇게 영업용이 나옵니다. 밑으로 쭉 내리면 고소 작업차 있고요. 전국에 몇 대 있냐? 13대. 13대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진짜. 13. 이게 처음에는 이게 제대로 집계한 게 맞나 싶었는데, 이게 차가 전국에 13대면은, 진짜 부르는 게 값이죠. 시가죠, 시가. 사장님, 내일 차 좀, 오늘은 한 100만원. 100이요? 그렇게 비싸요? 아니, 이 사람아 차가 지금 이게 얼마짜린데 이게, 좀 알아보고 전화 드릴게요. 알아볼 데가 어딨어. 전국에 13대인데. 참.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호룡에서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가지고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회사 연역의 개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쭉 내리면 2002년 3월이더라고요. 3월에 17m, 7월에 26m, 2003년에는 320. 이제 이때부터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고 영업해가지고 차가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럼 언제부터 늘기 시작했나 보니까 2004년 6월 처음으로 100대를 돌파합니다. 2001년부터 한 2년 반 30개월 정도 지났는데 30개월 만에 100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에 이번에는 27개월 만에 5배 500대를 최초로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단 8개월 만에 2007년 5월에 드디어 1000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제 8개월 만에 더블이 됐죠. 지금은 몇 대일까요? 23년 2월 기준으로 14,000대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1000대를 넘었던 게 요 정도죠, 요 정도. 그때 뭐 그래프가 아주 그냥 그게 이제 2007년이니까 16년 됐죠. 16년 사이에 13,000대가 늘었으니까 거의 1년마다 한 800대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면은 5년에 거의 절반씩 늘은 건데요. 18년도가 여기니까 이렇게 보면 절반 늘었죠. 놀랍습니다. 5년 만에 절반이나 늘었으니까 이게 5년 전에 내가 한 달에 20일 일을 나갔으면 지금 한 13일? 14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면 그렇다는 거고, 이게 건설 경기가 좀 좋아졌다고 설명되지가 않는 게 뭐냐면은 5년간 크레인은 1%, 굴착기는 13%, 지게차는 14%, 사다리는 19%, 스카이는 45%.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이게. 왜 우리만 이렇게 된 건지 진짜. 아무튼 저는 이제 스카이 시장의 모든 어려움은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 과잉이죠. 여기서 더 많아지면 정말 단가 지키기도 힘들죠.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레드오션이 되기 때문에 그럼 블루오션일 때는 언제냐 생각을 해보면은 2001년 13대? 전국에 13대일 때가 이제 가장 좋은. 아무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공급 조절과 단가 정착. 저는 이게 최우선 과제가 아닐까 보고 있고요. 이 공급 조절은 자격증이랑 총량제로 풀어나가고, 이 단가 정착은 단가 규제나 시장 자율로 풀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죠. 아니, 없죠. 들어오기가 너무 쉽잖아요. 차 살 돈도 없어도 할부 끊어.
일단 들어가. 어이씨, 내 친구 한 달에 20일 나오고 월 1200씩 벌어 하고 들어왔다가 쓴맛을 보고 일부는 접고 일부는 뭐 단가 싸움하고 콜센터 의지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격증 총량제 단가 정차, 이게 뭐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어 보이죠. 우리가 뜻을 모으기도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모아도 이게 실현이 될지 불확실하니까,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 업계를 위한 길이고, 성공하면 우리 모두한테 또 좋으니까 이걸 추진을 하는 협회가 있다면은 사장님들 많이 좀 지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격증은 무작정 시작하는 사람들의 수를 대폭 줄일 수가 있겠죠. 뭐 탈락도 탈락인데 어떤 걸 뭘 따야 그 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심리적 저항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경쟁이 줄고 시장이 안정세를 찾을 수가 있겠죠. 뭐 기사 모집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거보다 우리 경쟁이 좀 줄어드는 게 중요하니까, 무엇보다 이게 정부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좀 불투명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점이 있고요. 총량제는 자격증보다 좀 더 높은 장벽이죠. 들어오고 싶어도, 차가 있어도, 자격증을 따도 번호판이 없으면 못 들어오죠. 이 자격증보다 더 빠르게 시장이 안정세를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총량제가 생기면은 기존 스카이 사장님들한테 이제 번호판에 수천만 원 프리미엄, 목돈 프리미엄이 붙을 거고, 근데 이건 이제 증차할 때는 또 반대로 부담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근데 무엇보다 이것도 정부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고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하죠. 네. 자, 마지막은 단가 정착. 이거는 이제 정부가 진행하는 단가 규제 아니면 이제 시장 자율로 풀어야죠. 네. 일단 규제는 우리한테 유리하게만 작동되지가 않죠. 오히려 불리할 때가 많아요. 딱 죽지 않을 만큼만 올려주고,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들고 일어나면 또 그만큼만 올려주고, 피곤하죠. 그리고 이제 규제에 걸려가지고, 이 단가가, 오랫동안 고착이 되면 사람들은 그 가격이 또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면 이제 올리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고, 이게 또, 뭐, 막 죽는다, 죽는다, 죽는 소리 나와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갑자기 확 올리면은 부작용이 또 너무 심합니다. 이게 택시만 봐도 지금 밥벌이가 안 되니까 엄청 빠져나갔잖아요. 택시는 23년에 일반 택시가 7만 2천 명이고요. 이게 5년 전만 해도 10만 8천 명, 10년 전에는 12만 5천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5년 만에 34%, 10년 동안 43%, 좀 못해서 거의 절반이 나갔다. 무섭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이게 한꺼번에 확 올랐잖아요. 규제를 갑자기 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택시를 안 타요. 인터뷰한 거 보면은 얘는 PC방에서 밤새고 갈래요. 얘는 나 술 좀 더 먹고 첫 차 타고 갈래요. 뭐 누구는 걸어서 가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승객이 엄청 줄어드니까 기사들은 콜 잡는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기계가 손보다 빠르다. 이런 걸 보면은 단가는 정부에서 주도하는 규제보다는 시장 자율,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바꿔나가는 게 더 좋은데, 우리가 단합이 딱 되면 야 이제부터 단가 딱 무조건 올려 하면은 일사불란하게 딱 통일시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우리 스카이크루 같은 합리적인 좋은 시스템이 필요하다. 스카이크루는 이제 사장님들이 직접 규칙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가 같은 뭐 저단가는 안 받아요 이런 규칙을 직접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장님이 규칙을 정하면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좋은 뜻으로 규칙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우리가 규칙을 정하네? 근데 내가 원하던 규칙이네? 모두 이대로만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 업계가 발전하겠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모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로는 부족하죠. 이런 건 지금도 많잖아요. 카톡 뭐 무료 배차방, 뭐 밴드 1,500명짜리, 2,000명짜리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뜻, 좋은 규칙 다 좋은데 부족한 게 뭐가 하나 있죠. 자동 정산이 안 되죠. 여기다 일본에는 사장님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죠. 희생정신이죠, 희생정신. 그러니까 업계 발전을 위한 희생정신이 없으면 뭐하러 여기다가 보내겠습니까? 콜센터로 보내면 10%인데. 자, 뜻과 규칙이 좋아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사람 모두가 희생정신이 있을까요? 어렵겠죠. 자, 그럼 희생정신이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더 많이 참여시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동 정산이 필요하죠. 한마디로 일을 내면 받을 수 있는 자동 정산. 이러면은 희생이 없이도 더 많이 참여를 하겠죠. 낸 만큼 받으니까. 애초에 이렇게 우리를 위한 시스템이 있었다면 희생 없이도 더 활발하게 돌아갔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정리를 하자면 크루는 카톡 무료 배차방이랑 거의 비슷하다. 사장님이 규칙도 정하고 서로 좋은 뜻으로 배차를 하는데 뭐가 다르다? 여기다 일을 내면 낸 만큼 받을 수 있다.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고 조금 내면 조금 받죠. 시스템이 철수는 3개 냈구나, 민수는 2개 냈구나 기억을 해가지고 철수가 원할 때는 3개, 민수가 원할 때는 2개를 준다 이거죠.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크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면 사장님들이 규칙을 직접 정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업계의 표준이 되는 거죠. 표준. 그럼 아마 이제 신단가 규칙은 다들 넣으실 거고, 결국 사장님들은 이 스카이크루를 만나서 자율적으로 단가를 정착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규제가 아니더라도 좋은 시스템을 만나면 업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배달의 민족 보시면은 배달비가 비싸잖아요. 근데 그 돈을 받아야 이 배달 기사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거보다 못 받으면 이제 배달 기사들이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배민이 배달비를 가맹점주 절반, 그 다음에 소비자가 절반 이렇게 나눠서 내게 만들었어요. 굳이 따지면 나눠서 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음식값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전부 내는 게 맞기는 한데, 음식값에 포함해가지고 표시를 시켰더니 배달비가 싸 보여. 그래서 음식값을 못 올려. 그래서 더 잘 팔려. 배달을 더 시키죠. 점주가 이 떡볶이 이거 재료비, 월세, 인건비, 뭐 배달비 빼면 남는 것도 없는데 더 올리고 싶은데 이거, 근데 나 같아도 이 돈 주고 떡볶이 먹을까? 올려? 말어? 하는 사이에 배달기사는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운임을 받게 되죠. 배달비가 막 6,000원, 7,000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걸어서 받아올까? 가는 길에 다른 거 먹을까? 이러죠.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머리를 잘 썼다. 그래서 주문량도 늘어나고 무엇보다도 배달비를 현실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시장 자율에선 좋은 시스템이 있어야 뭘 하기가 쉽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격증, 총량제 이거 진짜 중요하긴 한데, 이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빠르고 실현 가능성이 높잖아요. 뭐 스카이크루는 지금 당장 써도 되니까. 스카이크루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도 자격증, 총량제 진짜 중요하죠. 사실 이게 해결이 가능하다면은 진짜 시스템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죠. 뭐 저단가, 차가 없는데 저단가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요. 안 가. 뭐 우리 현장은 5년 이내 차만 받아요? 야, 5년? 차가 없는데 5년 같은 소리. 야, 차 빼. 오더비? 야, 현장 쳐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야, 뱉어. 야, 빠꾸. 한 2000년대에는 이랬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줄어들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이제 뭐 큰 현장에서도 막말로 연식자 안에 여유가 좀 생기면은 할부금을 안 내도 되니까 한 달에 이제 남는 게 또 달라지죠. 혹시나 뭐 협회에서 이런 계획을 추진을 하신다면은 사장님들 정말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협회가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게 힘을 모아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사실 협회도 다 스카이 사장님들이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생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달간 이것만 고민하고 계획하고 뭐 미팅하러 다니고 어렵죠. 그동안 진짜 돈은 누가 벌 거야. 뭐 누가 돈 준다고 해도 한 달에 뭐 20일치 일대 준다고 해도 못하죠. 이거 하는 동안 거래처 다 날아가는데, 정말 주경야독을 몇 달간을 해야 정말 간신히 한 예타 정도? 예비 타당성 정도 나온다. 근데 실패할 수도 있죠. 의미 있고 계획 좋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가능성을 모르는 일을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자신을 정말 희생하면서 추진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저도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획 1년, 개발 1년 해가지고 2년이 걸렸는데, 저는 이것만 올인했어요. 2년간 올인했는데 지금은 정말 간신히 버티고 있죠. 간신히 산소호흡기 달고 숨만 쉬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 진짜 성공만 보장이 되면 뭐 꼭 100%가 아니더라도
한 30%요 정도만 보장이 되면 힘들어도 가죠. 버티죠. 버티면서 늘리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100% 아니면 이제 제로죠, 제로.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저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참 공감이 많이 되고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잘 되고 협회든지 누구든지 이런 일을 추진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진짜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뭐 자격증이나 총량제 이런 걸 추진하는 연구비나 인건비 이런 거는 꼭 지원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산소호흡기 달고 있는 놈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아무튼 오늘의 주제는 스카이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격증, 총량제, 단가 문제고, 이게 당장 현실화가 어렵기 때문에 표준화된 시스템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